7만 달러 저항이 좀 세잖아요. 한 요쯤에 저항이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쯤 매물대까지 빠진 다음에 제가 기다리는 찐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한 8월쯤 보고 있어요. 8월쯤에 제 생각에는 85,000에서 9만까지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이 좀 클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조정 받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조정 받으면 또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상승을 기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27일 오후 11시 28분입니다. 제가 한 이쯤에서 그저께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방송했던 것 같아요. 요때 이후로, 한번 오를 거고, 요때 이거를, 갱신할 거다. 요때였구나. 요때쯤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봉으로 볼게요. 그래서 요때 고점은 넘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엘리엇 파동 관점인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제가 엘리엇 파동 고수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뭐 참고하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요거를 1파로 보고 있고 요거를 2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3파, 얘가 4파고 지금은 5파 나오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파는 3파를 살짝 넘기는 게 보통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슈팅이 좀 세게 나오긴 하거든요. 연장 파동으로 나갈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땐 사실 뭐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3파를 살짝 넘기고 떨어지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만 달러 저항이 좀 세잖아요. 한 요쯤에 저항이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요쯤 매물대까지 빠진 다음에 제가 기다리는 찐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지금 5파인데 5파가 끝났는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크게 1파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만큼을 1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제가 2파로 보고 있거든요. 3파가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찐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한 8월쯤 보고 있어요. 8월쯤에 이제 3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3파가 이게 다 나오면 제 생각에는 한 9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5,000에서 9만까지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이 좀 클 수도 있긴 하겠죠. 어찌됐든 3파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 좀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조급하게 뭐 몰빵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부분은 현물 투자하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연설이 끝나고 좀 이제 호재가 소멸되는 거죠. 호재가 소멸되면은 좀 빠지지 않을까. 트럼프 연설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면 그때는 잠깐 슈팅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한 7만 달러 언저리까지는 한번 이렇게 슈팅 받고서 마지막에 하락하기 직전이 가장 좀 뜨겁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마지막에 좀 피날레를 장식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제가 되게 들어가기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물 포지션도 좀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물은 제가 매일매일 사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제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아까도 하나 올렸거든요. 제가 요즘에 정말 그냥 매일매일 사고 있는데 69,000달러가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
최고점이 69,000달러거든요. 여기를 또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월 달에 요 근처에서 되게 많이 비볐었잖아요. 69,000에서 한 71,000? 요때가 매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뚫는 게 쉽지가 않아요. 69,000 살짝 넘기긴 했는데 요 저항대 맞고 좀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연설 시작할 때 그때가 좀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되면 트럼프가 연설 시작해서 4시 30분까지 이렇게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쯤이 거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파파박 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대로 막 올라가고 8만 달러 넘고 뭐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때까지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64,000달러 요 정도 선에서 좀 많이 빠지면 62,000 뭐 요 정도 선에서 다시 3파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찐 상승이 있지 않을까. 요때부터 나오는 상승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늘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투자할 때 참고만 하시고 네, 각자 본인의 판단대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고무적인 게 지금 오고 있는 상승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마운트 곡스 이슈 나오면서 되게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무려 지금 한 30%가 올라갔어요. 29.7% 대단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21일 만에, 그러니까 한 3주 만에 이렇게 크게 올렸거든요. 이렇게 공포스럽다가 거기다가 이때 막 독일 물량도 떨어지고 마운트 곡스도 상황이 시작하고 악재 속에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힘이 너무 좋아요. 네, 떨어진다 하면서 무슨 힘이 좋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승이 있으면 조정은 필연적인 겁니다. 이거는 좀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어요. 원래 어느 정도 올랐다 치면 한 번씩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조정 받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조정 받으면 또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상승을 기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자리는 들어가면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요때는 좀 단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좀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쯤 오면은 다시 좀 매수를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선물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받았으면 손절 라인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승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손익비가 되게 좋잖아요. 올라가면 한 8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떨어지면 한 6만 달러까지 빠진다고 치면 여기가 한 6만 3천 정도 된다고 치면 손해를 보면 3천 달러, 이득을 보면 17,000달러. 손익비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선물로 들어가기도 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손절 라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손절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로 장기로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선물 투자 잘 못해서 그냥 분할 매수하고 있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미지도 올려드렸는데 네, 오늘도 또 샀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6시쯤에 일어나서 좀 오르고 있었지만 또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싼 가격이지만 사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슬슬 좀 부담되는 금액대에 오고 있거든요. 이때가 한 9,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가격으로 9,500 정도 됐는데 0.1개 해서 0.2개를 샀거든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매수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어제 가격이 얼마인지 안 나오네요. 아무튼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1억이 가까워지면은 저는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넘는 가격에 사는 건 진짜 잘 생각하시고 저는 1억이 넘어가면 저는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1억 넘어가면 그냥 돈으로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현금 보유도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살 거면 1억 미만에서 분할 매수하고 1억이 넘어가면 그냥 홀드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트럼프랑 캐멀라 해리스랑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두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게 되겠죠.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설문에 따르면 해리스가 어딘 앞서는 데가 있고 어디는 좀 트럼프가 앞서는 데가 있고 좀 그렇긴 한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폴리마켓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예측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탈중앙화된 예측 사이트거든요. 네, 아직은 트럼프가 우세하긴 한데 지금 추세가 되게 좀 차이가 많이 좀 좁혀지고 있네요. 원래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한 64% 정도 됐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한 34%이 정도 돼서 좀 훨씬 더 트럼프가 높은 상태였는데 점점 좁혀지고 있죠. 한 30% 차이였는데 이제 20% 정도 차이로 좀 아주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여러모로 좋기는 하죠. 저는 승부가 생각보다 좀 박빙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박빙으로 가서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뭐 제가 정치는 잘 모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도 네, 일부 있습니다. 물론 카멜라 해리스가 되면 그럼 비트코인 망한 거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 친화적이진 않지만 비트코인 승인해주고 이더리움 승인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도 암호화폐를 죽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뭐 호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엄청난 악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연설이 이제 한 4시간 정도 후에 있는데 제가 연설 들어보고 실시간은 아니고요. 연설 끝나고 내일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그 반응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트럼프 연설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트럼프 연설할 때쯤이 좀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 저는 좀 하고 있어요. 네, 잠깐 빠졌다가 다 한 번 더 올랐다가 그 다음에 좀 흐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줄이 트럼프 연설을 보려고 그 내슈빌에서 하죠. 내슈빌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인파예요. 뭐 엄청나죠. 이게 내슈빌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이제 연설을 트럼프가 시작하거든요. 오후 2시부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네, 일요일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시간 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연설 듣다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면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이제 좀 이것도 뉴스의 파라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스가 이제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나면 오히려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인 호재들은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2주 동안 5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00만 원을 찍었다가 네, 한 3주 정도 되네요. 3주 동안 한 30%가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에 대한 조정다운 조정이 아직 좀 없었으니까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도 한번 찍어볼게요. 대략 딱 맞아떨어지네. 한 요 정도 63,000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좀 더 올라가면 한 여기까지는 7만 달러 근처까지는 트럼프 연설할 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요 매물대까지는 한 63,000 언저리 되는 요 매물대까지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63,400.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부근에서 좀 다시 좀 포지션을 잡아볼 생각이 있어요. 대신에 좀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잡아도 늦지 않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에는 좀 조정 받았다가 좀 수건이죠, 수건.
요때 7만 1000, 7만 2000 요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최고점인 7만 3000을 한번 이제 좀 뚫으러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요게 최고점이거든요. 7만 3777달러. 한 8월 말 정도에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쯤 이렇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진짜 강한 파동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쯤에서 한 번 더 저항에 이렇게 걸렸다가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좀 최고점인 7만 3천 달러 뚫고 8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슈팅이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죠. 물론 또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게 반복될 텐데 내년 한 1, 4분기나 2, 4분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큰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